자, 반갑습니다. 배낭의 민족의 레아블라스입니다. 얼마 전에 사마야 2.5 리뷰를 올렸는데 또 이렇게 시간이 공휴일이 돼서 시간이 남아서 바로 또 텐트 리뷰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가져온 텐트는 딱 초록색 파우치만 봐도 바로 아시겠죠? 오늘 힐레베르그 텐트를 가져왔습니다. 이 배낭의 민족을 했었던 초창기에 힐레베르그 텐트 굉장히 많이 리뷰를 했었는데 보니까 최근에 힐레베르그 리뷰가 거의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또 이제 힐레베르그를 계속 사용을 하면서 또 다시 힐레베르그 뽕을 좀 맞은 상태라서 오랜만에 힐레베르그 텐트 들고 왔습니다. 오늘 가져온 텐트는 제가 이걸 리뷰를 찍으려고 생각하기 전에 유튜브에 이제 찾아봤는데 사실 국내에 이 텐트를 리뷰한 리뷰어가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힐레베르그에서 가장 최근에 출시한 텐트이기도 해서 아마 리뷰가 많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괜찮은 텐트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구매를 했고, 그리고 몇 번 사용했을 때 생각보다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가져와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가져온 텐트는 힐레베르그사의 헬락스 3입니다. 자, 이제 구성품과 설치 영상 보고 다시 이제 이어가도록 할게요. 힐레베르그 텐트는 지금 파우치가 굉장히 여유롭게 들어간 파우치를 줍니다. 다른 브랜드들은 굉장히 타이트한 파우치를 주는 반면에 힐레베르그는 왜 이렇게 파우치를 크게 만든지 모르겠는데, 뭐 텐트들은 다 똑같죠, 사실 구성품이. 안에 이제 팩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폴 파우치, 그리고 내부에 이제 스킨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스킨은 힐레베르그 텐트사답게 지금 그라운드 시트와 플라이, 그리고 이너가 모두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가지고 파우치는 똑같은 외피와 똑같은 원단으로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폴 파우치는 이제 다들 잘 아시겠죠? 힐레베르그 폴 파우치는 이렇게 폴이 들어있고 내부에 리페어 키트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파우치 내부에 하나의 주머니가 더 있어서 얘를 이렇게 열게 되면은 내부에 있는 리페어 폴 킷을 뺄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 이제 구성품이 끝입니다. 자, 텐트 설치를 해볼게요. 텐트 설치는 오늘은 바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크게 바람의 영향을 생각하지 않고 텐트를 쳐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팩을 먼저 꺼내기 쉽게 이런 주머니에 넣어주시고, 이제 스킨을 꺼내 보겠습니다. 그리고 폴을 먼저 결합해 줄게요. 폴은 총 3개의 폴이 들어갑니다. 길이가 서로 다른데, 일단 빨간 띠가 붙어 있는 폴 1개, 그리고 빨간 띠가 없는 폴 2개, 이렇게 이제 총 3개의 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단 새 거기 때문에 텐션이 좋아서 이렇게 들기만 해도 결합이 다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스킨을 펼쳐줄 건데, 헬락스는 터널형 텐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 형태를 가지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끝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헬락스는 좌우 앞뒤가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입문의 방향에 관계없이 그냥 한쪽 설정하고 펼치시기만 하면은 됩니다. 제가 접어놓은 방향이 지금 이쪽 방향이 앞과 뒤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먼저, 지금 바람이 거의 없긴 하지만 이쪽에서 바람이 불어온다고 가정하고 이쪽을 먼저 팩다운 해줄게요. 터널 텐트는 이제 많이 보셨으니까 아시다시피 끝부분에 2개의 팩다운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폴을 결합해 주면 되는데, 가운데가 긴 빨간색 띠가 있는 긴 폴이 들어가고, 양쪽은 흰색 폴이 들어가죠. 폴 컵이 반대편에 있어서 그냥 슬리브에 쭉쭉 밀어 넣어줘서 끝부분에 탁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하시고 쭉 밀어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빨간색 팁이 있는 빨간 폴을 삽입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마지막 폴, 그리고 이렇게 쭉 당겨서 세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텐트의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죠. 이렇게 하면 설치가 끝이 났습니다. 자, 텐트 설치를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기존에 저희 채널의 영상을 보셨던 분은 이제 터널 텐트의 설치 방법은 이제 쉽게 유추하실 수 있을까 생각해요. 자, 힐레베르그사의 텐트는 처음 텐트를 치신 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다른 브랜드의 텐트를 몇 개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그냥 툭 던져줘도 도명 텐트든 터널형 텐트든 설치 방법을 크게 어렵지 않게 유추해낼 수 있고, 실제로도 설치를 쉽게 빨리 할 수 있을 만큼 설치 방법이 되게 간단한 편이죠. 그래서 오늘 헬락스 같은 경우도 폴 3개를 각각 색깔에 맞춰서 슬립에 넣고, 그리고 폴컵을 조아주신 후에 그리고 앞뒤에 있는 팩을 박아서 당겨주시기만 하면 텐트가 서는 굉장히 간단한 설치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이제 끝났고, 이제 설치 방법에 이어서 간단하게 스펙을 먼저 살펴볼 텐데, 먼저 힐레베르그 라인업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힐레베르그 라인업에는 제일 가장 튼튼한, 그리고 가장 극한의 환경에 사용할 수 있는 블랙 라벨이 있고, 그 아래에 레드 라벨, 그리고 가장 가벼운 옐로 라벨, 그리고 특수 목적의 블루 라벨이 이렇게 있죠. 힐레베르그의 라벨 시스템은 굉장히 이해하기 사실 쉬워요. 어떻게 되냐면 같은 모델이라 하더라도 각 라벨에 맞춰서 파생된 모델이 존재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블랙 라벨에는 캐론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캐론 모델의 특징은 앞쪽과 뒤쪽에 전실이 똑같이 마련되어 있고, 그 사이에 이너가 걸려있는, 이너의 높이가 앞과 뒤가 똑같은 형태를 가지는 게 캐론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은 캐론에서 조금 더 가벼우면서 레드 라벨에 속하는 텐트는 바로 카이텀이 되는 거죠. 카이텀도 캐론의 모양과 똑같이 앞과 뒤에 동일한 전실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이너가 앞쪽과 뒤쪽의 높이가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카이텀의 경량 버전이 바로 오늘 가져온 옐로 라벨의 헬락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캐론과 카이텀과 비교했을 때 똑같은 구조를 가지는 거죠. 앞쪽과 뒤쪽에 동일하게 전실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너의 앞과 뒤가 동일하게 높이가 같습니다. 물론 캐론 같은 경우는 이너의 전체적인 높이가 똑같겠지만 카이텀과 헬락스는 가운데 부분이 높이 솟아있고, 그리고 양쪽이 조금 낮아집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너의 출입문이 앞과 뒤에 동일하게 있다는 점은 캐론, 카이텀, 헬락스가 동일하게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헬락스의 스펙을 살펴보자면, 헬락스는 옐로 라벨답게 좀 가벼운 축에 속하는 텐트라고 볼 수 있어요. 무게를 살펴보자면, 무게는 미니멈 웨이트 같은 경우 2.3kg, 그리고 팩과 폴 모두 파우치를 다 합쳤을 때 풀 패킹 웨이트 같은 경우 2.6kg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가져온 거는 밑에 그라운드 시트까지 붙여져 있는데, 그라운드 시트의 무게는 380g, 그래서 본체와 그라운드 시트를 다 결합하더라도 3kg 정도 되는 무게를 가진다는 거죠. 3인용 모델인데, 그리고 전실이 양쪽에 존재하는 모델인데, 그래서 옐로우 라벨답게 굉장히 가벼운 축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패킹되어 있는 파우치 자체는 굉장히 크지만, 얘도 상당히 압축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팩커블 디팩 같은 곳에 들어갈 만큼 사이즈를 압축을 할 수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크기 면을 살펴볼 건데, 헬락스의 전체 총 길이는 약 4m가 조금 넘어요. 각각 전실이 1m, 1m, 그리고 이너가 220m, 그렇게 해서 총 길이는 4.2m 정도 되고, 이너의 폭 같은 경우는 가운데 부분과 발끝, 머리끝 부분 좀 크긴 다르긴 한데, 가운데 부분 기준으로 185cm, 그리고 머리 쪽과 발 쪽 같은 경우는 155cm로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텐트를 제조할 때 1인용의 기준 폭을 한 55cm 정도 잡는다고 했죠. 그래서 머리 쪽과 발 쪽만 보면은 약간 좁을 3인용이라고 하기엔 약간 좁을 수는 있어요. 근데 가운데 부분이 막 넓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간을 3인용이 쓸 수도 있게끔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너 높이 같은 경우는 105cm로 아주 뭐 높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낮은 것도 아니죠. 그래서 안에 들어가 사람이 충분히 앉을 수 있고 머리가 닿지 않을 만큼의 높이는 확보했다고 보여집니다. 소재 같은 경우는 힐레베르그사의 옐로 라벨 같은 경우는 컬런 1000 원단을 사용하죠. 레드 라벨의 컬런 1200, 블랙 라벨의 컬런 1800에 비해서는 인열 강도가 낮긴 하지만, 그래도 기존에 사용하는 저희 경량 텐트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높은 강도를 보여주는 원단을 사용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폴은 9mm DSC4 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실외 디테일 살펴보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외 디테일 먼저 살펴볼 건데, 기존에 저희가 리뷰했던 안양과 똑같은 옐로우 라벨이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존재하지 않고, 다만 카이텀과 같이 전실과 후실 똑같은 모양이 좌우 대칭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텐트 형태는 우리 흔히 그 힐레베르그사 텐트를 뭐 군뱅이 같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생겼습니다. 멀리서 봐도 그냥 이렇게 길쭉한 터널형, 전형적인 터널 형태를 보여주고, 옐로우 라벨에 맞는 주변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먼저 출입구는 양쪽이 동일하게 존재를 합니다. 이쪽에도 출입구가, 지퍼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반대편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더라도 똑같이 헬락스라 이름이 붙어있는 출입구가 동일하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세 사람이 쓴다 하면은
나눠서 양쪽을 출입할 수 있는 거죠. 각자의 짐은 양쪽 전실에 보관을 하고 나눠서 출입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옐로 라벨답게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일단 가이라인이 2mm짜리 가이라인을 사용을 하죠. 굉장히 얇은, 굉장히 얇지는 않는데 그래도 기존의 힐레베르사의 레드 라벨과 블랙 라벨보다는 훨씬 얇은 가이라인을 사용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이라인 굉장히 튼튼하긴 해요. 팩을 박았을 때 당기는 가이라인, 이거 웨빙 부분도 사실 레드와 블랙 라벨과 좀 다르죠. 레드와 블랙 라벨은 이 링을 기준으로 웨빙이 2번 들어가서 웨빙 끈이 2겹으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거 당겼을 때 웨빙 한번 이 링을 거쳐서 나온 반면에 옐로 라벨 텐트들은 이런 식으로 링에 바로 웨빙이 연결되어 있는 한 겹짜리 웨빙을 사용한다는 좀 차이가 납니다. 폴컵의 방식은 동일해요. 어떤 라벨이든 간에 폴컵은 이렇게 플라스틱 폴컵이 되어 있고, 이 웨빙을 당겨서 이 텐션을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당겨서. 옐로우 라벨 텐트의 특징은 벤틸레이션이 없어요. 레드 라벨부터는 전면창이 존재를 하죠. 난로 같은 경우도 전면창이 크게 앞쪽에 벤틸레이션이 존재하는데, 옐로우 라벨은 벤틸레이션이 전혀 없습니다. 대신에 옐로우 라벨 특징은 이제 플라이가 공중에 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전실 부분도 지금 밀착이 되지 않아요. 손 하나 정도 들어가는 높이만큼 떠 있게 되고, 그리고 사이드 부분도 훨씬 더 높이 한 15cm 정도가 공중에 떠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 순환하는 방식이 아래로 공기가 들어가서 이제 내부를 순환해서 옆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형태의 벤틸레이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 좀 특징이긴 하죠. 그리고 가이라인이 있는 곳은 이런 식으로 반사띠가 마련되어 있어서 어두울 때도 텐트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폴 끝이 바닥에 쓸렸을 때도 손상이 가해지지 않도록 굉장히 두껍게 마감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감 측을 자세히 보면은 이쪽 원단은 아주 두껍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어지간한 바닥에 이렇게 쓸림이 생기더라도 이 폴컵 자체가 폴이 폴컵 자체를 뚫고 나오는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힐레베르 텐트들은 문을 말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공을 하는데, 첫 번째 방법은 가장 단순하게 이렇게 문을 열어서 바로 첫 번째 있는 토글에 말아서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출입을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 팩을 빼게 되면 한 번 더 말 수 있는 거죠. 바람이 안 부는 환경이라면 이렇게 열어서 좀 더 개방감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가이라인을 설치하게 되면 여기서 한 번 더 뺄 수 있어요. 한 번 더 빼서 한 번 더 말게 되면 훨씬 더 넓은 개방감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방식은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 환경에서는 텐트의 구조를 위협할 수 있는 형태가 되기는 하죠. 다만 바람이 불지 않는 곳에서는 이렇게 해서 실내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넓은 탁 트인 개방감을 보여줄 수 있도록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라운드 시트를 보여줄 건데, 그라운드 시트 역시도 옐로 라벨과 레드 라벨, 블랙 라벨 각각 다릅니다. 레드 라벨과 블랙 라벨의 경우에는 동일해요. 전실까지 전부 다 커버리지하는 풀프린트를 보여주는데, 옐로 라벨 같은 경우는 풀프린트가 이너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지금 딱 이너 공간만 커버리지 하게끔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전실은 커버리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라운드 시트도 좀 가벼워요. 지금 헬락스 같은 경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너만 차지하는 그라운드 시트가 380g 정도 되고, 나마츠 3CT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커버리지 하기 때문에 600g이 훌쩍 넘어가는 무게를 보여줘요. 그래서 무게적인 면에서 확실히 가볍게 만들려는 노력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힐레베르 텐트들은 더블홀 텐트의 표준을 굉장히 잘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옆에 이너와 플라이가 굉장히 잘 떨어져 있죠. 그래서 공기순환이 굉장히 잘 돼서 결로 부분을 최대한 억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측면뿐만 아니라 상부 부분에서도 이렇게 충분히 공간이 떨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실외는 이 정도 보고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디테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너에 들어가는 방법은 기존의 힐레베르 텐트와 동일합니다. 그냥 이렇게 지퍼를 열게 되면 되는데, 문이 다르죠. 옐로 라벨 텐트들 그리고 블랙 라벨 텐트들은 이 전면 도어가 두 겹이죠. 메쉬 도어가 있고 그리고 솔리드 도어가 있습니다. 근데 옐로 라벨 텐트들, 그러니까 뭐 니악이라든지 혹은 안양이라든지 이런 텐트들은 모노필라멘트로 되어 있는 문이 한 겹으로 존재를 합니다. 역시 이것도 무게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보이고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은 잘 열립니다. 도어는 딱 여기까지 열리게 되는데, 얘는 이제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고무줄로 묶어 두셔도 되고, 간단하게 들락날락 하실 때는 옆에 있는 도어에 대충 이렇게 둘둘 말아서 도어에 이렇게 꽂아 주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딱 도어 위치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소지품을 보관하는 포켓으로 마련되어 있지만 이렇게 그냥 도어를 말아서 넣는 용도로 사용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위치에 존재를 하긴 합니다. 인원은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이 넓이가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3인용 모델이고, 지금 헬락스의 특징 같은 경우는 끝부분, 그러니까 저 부분과 이 부분,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 부분의 높이가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헬락스 이런 터널형 텐트들, 특히 난로나 안양을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텐트 전실이 있는 쪽, 그쪽은 앉아서 있는데 크게 무리가 없어요. 앉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텐트의 발 부분, 끝쪽으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높이가 낮아지기 때문에 사실 실내 이 이너 내부의 거주성이 좋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헬락스 같은 경우는 앞쪽과 뒤쪽이 높이가 동일하기 때문에 실내의 거주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이거는 헬락스뿐만 아니라 동일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카이텀이나 그리고 캐런도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물론 이제 나마츠도 앞쪽과 중간쯤까지 높이가 동일하지만 나마츠는 발 쪽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형태를 가지죠. 그래서 이런 헬락스, 카이텀, 캐론 같은 경우는 실내 거주성이 굉장히 높은 텐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단 실내 보기 전에 전실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실은 지금 반대편 같은 경우 전실을 말아가지고 올려버렸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지만 뒤쪽은 전실이 잘 보이죠. 완전히 지퍼를 열어두게 되면은 전실의 사이즈는 이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신발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신발을 놓게 되면 한 이 정도 사이즈 가지는데 제 신발 사이즈가 28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 원상으로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의 길이가 100cm, 그러니까 신발이 한 3개가 충분히 나지겠죠, 길이 정도가. 그래서 한 100cm 정도 되고, 폭 같은 경우는 이게 이너의 폭이 180, 이 부분이 155cm이기 때문에 전체적 길이가 한 160에서 165 사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끝쪽은 좁아지긴 하지만. 그래서 사실 전실에서 앉아가지고 뭔가를 하기에는 좁은 공간이고, 짐을 보관한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충분한 공간이긴 합니다. 이 텐트가 3인용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이 넓게 쓰기 위한 용도로 구매를 했어요. 근데 세 사람이 씻어도 가까이 짐을 보관을 하고, 그리고 출입구가 반대편에 존재하기 때문에 짐을 양쪽에 잘 배분해서 출입구를 동시에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한쪽에 짐을 몰아두고 한쪽을 편하게 출입구로 사용하시는 그런 방법도 충분히 가능한 구조인 거죠. 그럼 이제 실내 이너의 좀 더 디테일들을 살펴볼 건데, 일단 포켓은 굉장히 많아요. 지금 각쪽 머리와 발 쪽 양쪽 동일한데 각쪽 양쪽마다 양쪽에 각각 하나씩의 포켓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도 하나씩 포켓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켓 총 4개가 존재를 합니다. 3인용 텐트인데 4개를 포켓을 준 거는 조금 넉넉하게 준 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전에 사마야 리뷰 때는 이 옆면 전체를 포켓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편리함을 보여줬지만, 힐레베르그는 그런 적은 없었죠. 대체로 이 도어의 끝부분에 포켓을 이렇게 마련해 줬습니다. 그리고 상단부에는 역시나 힐레베르그 특징이죠. 이렇게 웨빙이 연결되어 있어서, 스트링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랜턴을 걸거나 아니면 다른 장갑 같은 가벼운 물건들을 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힐레베르그에서는 이 위쪽에 무거운 물건을 올리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옷 같은 걸 걸어가지고 이렇게 축 처지게 되면은 텐트 전체적인 구조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무거운 물건은 걸지 말라라고 권고가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뭐 적당히 가벼운 물건, 경량 패딩 정도나 장갑 정도는 걸어도 크게 텐트 전체 구조가 무너질 만한 느낌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벽면 같은 경우는 솔리드 원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면 머리카락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데, 이 원단 자체가 정전기가 굉장히 많은 원단이죠. 그래서 다른 분들 리뷰를 보더라도 이렇게 머리가 막 다니면 정전기가 생겨서 머리가 들러붙는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쓰다 보면 정전기는 점점 없어지긴 하는데, 아직까지 새 거에 가까운 새것 냄새가 좀 나기 때문에 정전기가 상당히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수를 위해서 솔리드 위쪽 원단은 방수가 전혀 안 되는 원단이죠. 그런데 밑에 아래쪽 부분은 이제 방수가 되는 50데니어 원단을 사용하고 있는데, 높이가 이 정도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욕조 구조로 잘 만들어져 있고, 어지간히 비가 오는 환경에서도 물이 튀어서 이제 실내로 들어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 옐로라벨 같은 경우 이 부분이 좀 욕조 구조가 굉장히 높게 올라와 있어요. 한 20cm 정도 이렇게 높게 올라와 있는데, 그 이유는 아까 바깥에서 보시다시피 이 플라이가 아치 형태로 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비가 맞고 위로 튀일 수 있어서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옆부분이 욕조 구조가 굉장히 높게 올라와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실내 크기를 가늠해 볼 텐데, 아까 스펙 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운데 기준, 지금 가장 넓은 쪽 기준 약간 이렇게 생겼죠.
이 가장 넓은 기준으로 185cm, 그리고 머리 쪽과 발 쪽에 좁은 쪽 기준으로 155cm인데 저는 이 텐트를 2명이 넓게 쓰기 위한 용도로 구매하였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실제로 2명이 눕게 되면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이렇게 지금 발 쪽 공간도 두 사람, 세 사람도 충분히 누울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옆에 이렇게 넓게 자리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쪽으로 보시면 팔을 이만큼 뻗어도 남는 공간을 보여주죠. 그리고 발을 거의 이제 이너 끝까지 다이똥말똥 샜지만 머리 위로도 굉장히 여유로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텐트 이너는 굉장히 넓어요. 두 사람이 쓰기에는 아주 넓고 쾌적한 환경이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세 사람이 끼어서 자도 충분히 들어갈 만한 크기를 보여주긴 합니다. 그래서 실내 공간도 역시 여유롭게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국내 그 백패킹 특성상 텐트의 개방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뒤쪽도 가이드라인을 받고 나서 얼마나 개방감이 느껴지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양쪽을 똑같이 전실들을 말아 올리게 되면은 앞뒤가 뻥 뚫려 있는 이런 형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곧 더워지는 시즌이 오기 시작하죠. 늦봄에서부터 초여름, 완전한 여름에서 사실 사용하기는 이 단독으로 사용하면 이 안은 어쩔 수 없이 더울 건데, 그래도 초여름까지는 어느 정도 이 통풍을 만들어내면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들긴 들어요. 물론 이 도어가 모노필라멘트 도어이기 때문에 문을 닫아 놓은 상태에서는 바람이 시원하게 내부로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모노필라멘트 자체가 공기는 통하지만 바람은 통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바람은 시원하게 들어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외부에서 시원한 공기가 내부로 들어올 수 있는 구조긴 하기 때문에 적당히 더운 날에도 사용하기에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상 오늘 헬락스 텐트의 실내외 디테일들을 살펴봤습니다. 일단 장단점 먼저 살펴보자면, 장점은 크기 대비 무게에 있겠죠. 그래서 3인용, 그리고 앞 전실과 후실 양쪽에 똑같은 크기의 전실이 있고, 그리고 이너 높이도 앞쪽과 뒤쪽이 동일한 크기를 보여주고, 폭도 180cm의 넓은 폭을 보여주는데 실내 거주성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무게가 2.6kg, 그리고 그라운드 시트를 포함시키더라도 3kg가 안 되는 무게를 보여주는 점은 가벼운 무게의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전실들을 각각 말아 올려서 양쪽을 완전히 오픈하게 되면 굉장히 통기성이 좋은 구조로 만들 수 있는 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좋은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터널형 텐트답게 설치가 굉장히 사실 간편하죠. 앞쪽에 팩을 2개 받고, 그리고 폴 3개를 각각 넣은 뒤에 반대쪽에 당겨서 팩을 받기만 하면은 텐트가 서는 구조, 굉장히 간단하고 빠르게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은 이 또 텐트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이 방금 말한 장점이 반대로 단점이 될 수도 있긴 한데, 비자립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무조건 팩다운을 해야만 이 텐트는 설치를 할 수 있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터널형 텐트, 4m가 넘는 터널형 텐트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설치 면적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국내산 정상부에 있는 이런 좁은 환경에선 설치하기 어렵다는 점은 역시 단점으로 꼽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비싸다는 겁니다. 힐레베어 텐트는 역시나 지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죠. 작년에도 이미 한번 크게 올랐는데 올해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은데, 이런 비싼 가격 자체가 보통 분들이 접근하기 힘들게 만드는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총평을 해보자면 텐트 자체는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특히나 목적이 정확하게 있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늦봄, 이제 봄부터 그리고 초여름까지 딱, 그리고 늦여름부터 가을까지 사용하기에 두 사람이 미니멀스럽게 혹은 이런 넓은 잔디밭이 존재하는 트레킹 코스에서 사용하기에는 아주 최적의 텐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너 공간도 굉장히 넓어서 서로 부대끼지 않게 사용할 수도 있을 뿐더러, 그리고 각각 전실이 양쪽에 있기 때문에 서로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출입이 가능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만족스럽다 생각 들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 더위를 굉장히 많이 타기 때문에 더운 날씨를 싫어하는데, 아까 보였다시피 양쪽 문을 개방하게 되면은 굉장히 통풍이 잘 돼서 약간 더운 날씨에도 그래도 참고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스펙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만족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리뷰는 이 정도로 하고 조금 지루하지 않게 빠르게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많은 부분을 좀 빼먹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아직까지 리뷰가 없는 텐트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많이 좀 궁금해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헬락스는 이 정도로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배낭민족의 레아블라스였습니다.